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휴장이었지만 아시아는 열린 나라들이 많았죠. 일본 1.1% 올랐고 호주도 1%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 1.5% 제법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3일 그것도 연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강달러가 주춤하고 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오늘까지 빠지면 4일 연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 그다음에 CPI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CPI 수치가 2달 연속해서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 이게 이제 110.8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10.8까지 올라갔다가 108.2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하락한 폭이 엄청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워낙 달러 인덱스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고점을 쳤다라는 기대만 가지고도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환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은 어렵다라는 분석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준이 워낙 의지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당장은 어쨌든 고점 대비 좀 빠졌다라는 점에 좀 안도를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85달러 70센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80에서 90달러대 사이로 이제 WTI가 내려온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인플레이션 피크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 지표들의 어떤 흐름이 오늘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원달러 환율인데, 지난주 우리나라 마지막 거래일에 환율 마감된 거랑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여기서 20원만 더 올라가면 1,4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지수가 2,300포인트 전후까지 크게 한번 빠지게 된다라는 게 되고, 이미 환율을 고점을 쳤다. 그래서 이제 1,350원 밑으로 가는 방향이 된다. 이래버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주간 단위로 음봉이 나오고 1,350원 분위기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1,400원대로 가느냐에 따라 시장 환경은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이제 우리 증시 휴장될 때도 이건 돌아가니까, 그래서 1,380원 아직 잘 모르겠다 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종목들을 좀 보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는데, TSMC가 오늘 2% 중반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3% 넘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고점 대비 밀린 건데, TSMC도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많이 빠졌잖아요. 예, 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나오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틀 연속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LG화학이 가장 강했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괜찮았고,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돌아서면서 이제 이게 조금 공간이 열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주초에 2,400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도로 되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TSMC 반등했는데 내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8월 CPI죠. 이건 제가 3일 연속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차트만 만들어 준다라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2달 연속해서 증가폭이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우군이 생기는 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좀 기대가 섞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 미증시가 4일 연속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개장이 되지 않아서 좀 손해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반등한 거 누리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고 오늘 또 도로 확 빠지면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버텨주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적어도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만들어졌던 환경이 유지가 되는지, 요게 이제 우리 증시가 초반에 2400 위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윗골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저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지표 하나만 보자 이렇게 하면 달러화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5, 당장 105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05대 방향으로 가느냐 110을 재돌파하느냐, 이거 수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으로 갈지 1,350원 밑으로 갈지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오늘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050원은 1,350원은 다음 얘기고, 이제 개장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돌아갈 때 1,370원 이하로 빠져주면 한 10원 정도 빠져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370원 밑으로 가지 않고 어정쩡하게 움직이다가 1,380원이 되면 아마 증시는 윗골이 길게 달고 되게 이상한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어떤 그림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강했지만 GM도 되게 강했었거든요. GM이 지난주에 한 7% 올랐었어요. 우리도 보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가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지난주에 미증시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를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뭐 장비주도 좋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고, 이런 종목군들이 힘을 좀 내줘야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피가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요 2차 전지 자동차에 여기 이제 반도체가 좀 적당하게 어떤 붙어줘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구도가 돼줘야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냥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2, 3주 사이에 투매가 3번, 그러니까 1250개 정도의 하락 종목이면 상장사의 83% 이상이 하락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투매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매가 3번 이제 3주 사이에 연달아 나오면 그로부터 마지막 투매 이후에 1개월 후에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0.6%짜리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5월 12일이 마지막 일인데 그 날짜 기준으로 6월 13일을 한 달로 쳤거든요. 근데 6월 13일에 마이너스 4.7%가 빠졌어요. 그 전날까지만 데이터를 뽑으면 플러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장의 특징이 좀 도장 깨기 나오는 듯한 느낌도 없진 않은데, 근데 이게 2020년 올해 다 포함된 거예요. 올해 나온 사례도 대부분 다 좀 상승 시도하는 그런 확률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에 1259개를 나오면서 이제 2주 사이에 하락 종목이 1300개 전후에 하락 종목이 3번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번 달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은데 그런 조건이 만들어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과 삼성전자의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꾸준하게 카페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도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